여러분, 드디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냥 신기술 하나 들어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판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버릴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혁명의 한복판에서 진짜 돈 버는 기업, 진짜 수혜주는 과연 어디가 될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테슬라라는 이 엄청난 공룡이 우리 시장에 딱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생기는 이 엄청난 기회, 이 달콤한 과실은 과연 누가 먹게 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뭘 봐야 할까요? 바로 자율주행차의 눈입니다. 눈, 센서 기술이죠. 차가 주변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거든요. 이 눈을 만드는 기술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눈처럼 카메라를 쓰는 거고, 다른 하나는 레이저를 쏘는 라이다 센서 방식입니다. 이 두 기술을 대표하는 회사들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카메라 쪽의 대표 주자는 바로 엠시넥스입니다. 우리나라 차량용 카메라 시장에서는 그냥 독보적인 1위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파트너가 누군지 아세요? 삼성, 그리고 현대차입니다. 정말 든든한 뒷배가 있는 거죠. 재무 구조를 한번 볼까요? 와, 자본 비중이 거의 63%예요. 빚보다 자기 돈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이건 뭐냐면 웬만한 경제 위기나 외부 충격에도 잘 버틸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체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딱이죠. 물론 지금 당장은 영업 손실이 좀 나고 있어요. 하지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우리가 ADAS라고 부르는 이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크고 있거든요. 바로 그 시장 성장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을 회사가 바로 엠시넥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강력한 시그널인 셈이죠. 자, 이번엔 다른 길을 가는 회사를 만나보죠. 바로 SOS랩입니다. 이 회사는 카메라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라이다 센서 기술,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강소 기업이에요. 재무 구조를 보면 엠시넥스랑은 완전 반대입니다. 부채가 62%가 넘어요. 빚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보통 기술 기업들이 초반에 시장을 확 잡으려고 투자를 막 할 때 나타나는 아주 공격적인 성장 전략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분기에 손실이 좀 있었지만 회사에서는 하반기엔 확 달라질 거다 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대량 생산에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찍어내서 시장에 쫙 깔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자동차의 눈을 봤으니까 이제는 뭘 봐야 할까요? 당연히 뇌를 봐야겠죠. 이 뇌에서 눈으로 본 정보들을 처리하고 또 운전자랑 이야기도 하는 거니까요. 이 두뇌 파트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게요. 하나는 눈이 모아온 데이터를 막 분석하고 처리하는 광학 모듈 쪽이고요. 다른 하나는 운전자가 차랑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창구, 바로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줄여서 HMI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먼저 퓨런티어부터 보시죠. 이 회사가 바로 그 광학 모듈 분야의 핵심 주자입니다. 자율주행차의 두뇌에 꼭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곳이죠. 근데 이 회사 재무 구조를 보면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철벽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자기 돈이 93% 가까이 되고 빚은 고작 7%대예요. 이건 거의 무차입 경영, 빚 없이 회사를 굴린다는 얘기거든요. 재무 안정성은 그냥 끝판왕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영업 손실이 좀 있더라도 이런 압도적인 재무 안정성과 핵심 기술 때문에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회사가 바로 여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모트렉스입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의 두뇌랑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HMI, 그러니까 차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전문으로 만드는 곳이에요. 재무 구조는 아까 봤던 SOS랩이랑 좀 비슷해요. 부채 비율이 한 67% 정도로 좀 높은 편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는 지금 미래를 위해 달린다 하는 공격적인 투자의 증거로 볼 수 있겠죠?
특히 이 모트렉스는요, 테슬라가 앞으로 밀고 있는 로보택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히면서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2024년에 실적이 살짝 안 좋았는데 2025년에 바로 극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아직 안 죽었다, 성장 엔진은 여전히 뜨겁다, 이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까지 4개의 회사를 하나씩 뜯어봤는데요. 이제 다 모아놓고 한번 비교해봐야겠죠? 핵심 데이터들로 직접 비교 분석 들어갑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죠. 한눈에 딱 들어오죠? 먼저 회사 규모를 보여주는 시가총액은 역시 시정 1위인 MC넥스가 제일 크고요. 재무 안정성, 즉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부채 비율은 퓨런티어가 정말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괴리율, 그러니까 주가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여력이 있냐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건 나머지 세 회사가 다들 비슷비슷하네요. 이 숫자들만 봐도 딱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안정적인 거인 MC넥스와 그 뒤를 맹렬하게 쫓는 공격적인 도전자들, 이 구도가 그대로 보입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는 이 회사들을 어떻게 볼까요? 먼저 시장의 리더, MC넥스. 여기는 장기적인 실적 회복이 키워드입니다. ADAS 시장이 커지는 만큼 꾸준히 다시 일어설 거라는 거죠. 반면에 퓨런티어는 평가가 아주 강력해요. 자율주행 시대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거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셈이죠. 그만큼 재무 상태도 좋고 기술력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라이다 기술의 SOS랩, 이 회사의 키워드는 바로 대반전입니다. 지금은 좀 어렵지만 가장 드라마틱하게 턴어라운드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로 꼽히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모트렉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특히 테슬라의 로보택시 같은 미래 서비스가 현실이 되면 될수록 모트렉스의 가치는 더더욱 커질 거라는 분석이죠. 자, 정리해볼까요? 안정성의 거인 MC넥스, 철벽 같은 재무 건전성의 퓨런티어, 그리고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달리는 공격적인 도전자 SOS랩과 모트렉스. 이 네 회사가 각자 다른 무기를 들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쟁의 결과가 바로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지도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자,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업의 미래에 투자하시겠습니까?